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관리단의 관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전원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집합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비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그 마린파크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업체랑 그 시행사랑 이런 부분이 엮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정상적인 관리가 이제 되고 있을 때는 입점주 분들끼리의 분쟁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낸 부분이 있어서 소송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상가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주거용에 계신 분들 사이에 상당히 좀 분쟁이 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해운대 저기 보니까 하나 있던데요. 예를 들면 호텔 있지 않습니까? 호텔 쪽하고 상가 쪽하고의 또 분쟁이 또 일어나는 경우도 좀 많았었고요. 자, 이런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거용과 그 비주거용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저 주거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제 거기 거주해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공용 관리비보다 사용료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반해서 비주거용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상가 쪽에는 공용 사용료 있죠.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전유 부분에 대한 사용료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사적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좀 존재하죠.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많이 추구하는 데 반해서 비주거용 자식의 상가 쪽은 여러분 어떻든가요? 좀 보면은 좀 개방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래 손님들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주거용 같은 경우는 좀 쾌적한 생활을 좀 추구하는 데 반해서 근본적으로 또 비주거용은 상가다 보니까 또 사무용이다 보니까 영리 추구가 목적인 거죠. 이렇게 주거용과 비주거용에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용 쪽이죠. 주상복합 쪽에 있는 그 주거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만약 구성이 싹 돼 버렸다라고 하면 굳이 있죠, 여러분들 관리단을 크게 만들어서 있죠,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괜히 잡일만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공동주택관리법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 회계 시스템도 다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된다, 상가하고 엮일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관리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비주거용 같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에 계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상가 번영이라든지 뭐라 해야 될까요? 상가 관리단 이런 식으로 해가 또 만들기도 하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그렇게 되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규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혼란을 좀 겪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있죠, 일부 공용 부분에 지금 주거용 부분이랑 지금 이 비주거용 부분의 일부 공용 부분이 어디냐 하는 부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비 비용 청구 부분에서 분납 처리 방법에서도 사실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상가만 다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만으로
이 주거용만 다 됐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 사례에서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계속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는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상가 그 집합 건물 이런 쪽에는 여러분들 소유자분, 저번에 이야기했던 소유자분이든 아니 입점주 분들이든 아니면 관리단이든 또는 뭐 입주자 대표회의든 아까 주상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낫다고 했죠. 소송은 최악의 상황일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소송에 대한 어떤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팁을 드린다면 사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팩트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스토리들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 스토리들, 있었던 사실들, 그것이 바로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법원에서의 그 팩트라고 하는 부분은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상대방이 부정하지 않는 등 일정한 절차를 통과한 주장만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서 당신한테 내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상대편에서 맞아요 라고 했으면 그건 팩트라는 거죠. 아니면은 증거가 있다면 팩트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건 팩트는 아니죠. 주장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판사님들께서는 양측면을 다 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측 전부 다를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집합 건물 관련된 분쟁이 여러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 팩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을 되도록이면 많이 모으세요. 많이 모아서 그것이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되는지를 살펴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있죠, 여러분들.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슈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쟁점 사항이 뭔지 말이죠. 예를 들면 A와 B가 있으면 A와 B 사이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 그리고 소송이 발생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쟁점 사항이 내가 돈을 빌려줬다, 빌려주지 않았다, 이것이 쟁점 사항인지, 아니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2년 뒤에 갚기로 했다는 것이 쟁점 사항인지, 아니면 이자를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이 쟁점 사항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기는 했는데 상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쟁점 사항인지, 이런 부분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집합 건물에서도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 구성을 위한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은 과반수를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50% 말이죠. 근데 누누이 강조했듯이 50%만 넘어가면 안 되고 50점 얼마 들어가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대편에서도 반박을 해오고 이렇기 때문에 한 55%는 적어도 넘어가야 되죠. 60%는 더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반수를 넘도록 해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쟁점 상황에서 조직 구성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만 초점을 맞추면 되지 너가 하자보수를 해줬니 안 해줬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 구성되고 나서 조직이 되고 나면 하자보수나 이런 건 다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 명심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소송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비 청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관리단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기타 여러분들 있죠. 뭐 업무 방해에 관련된 것이냐,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두시고, 제가 결론을 한 번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해준 부분은, 자,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증거와 쟁점사항과 청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법적으로 들어가면 청구 원인이 되고, 증거 부분이 입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쟁점, 청구 내용 볼까요?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부분이 되죠. 그리고 쟁점 사항은 뭐냐면, 처음에 원고 측에서 소장을 넣게 되면, 청구 원인 소장을 넣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내었을 때, 뭐 그런 적이 없다든지, 그 주장은 잘못이라든지, 일부 받아들이고 일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 바로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요 정도로 제가 하도록 하고, 특히 여러분 관리단에, 집합 건물에 대한 관리단을 맡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관리단을 맡아서 해야 될 조직 구성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큰 코가 뭐냐면 형사, 민사 사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 벌금 맞기도 하고 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일수록 특히 집합 건물에 관련된 그 소유자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되지만, 변호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잘 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금전적인 요구가 너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적절히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겠죠.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